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4강 분사에 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14강 제목을 보면은요, 제목이 좀 상당히 파격적으로 보이시죠? 분사를 모르면 영어는 끝장. 분사의 모든 것을 벗겨라.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분사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 어떤 그 난이도나 중요성으로 봤을 때 분사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하고 수업하시는 모든 과정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사만큼은 정말로 당부하건대 완전한, 진짜 철저한 그런 해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과거에 영어를 한참 공부하는 학생 시절이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분사였고요. 그리고 가정법 이런 것들이었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그 당시에 어렵게 느꼈던 것은 아마도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죠, 저하고 이 분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분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재밌는 분사,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분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 갈 텐데요. 이 분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분사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니지요. 여러분, 분사에는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그림이 안 예쁘네요. 그죠? 자, 분사에는 모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접수를 하시면, 접수? 무슨 조직인가요? 접수? 어쨌든 이 세 가지 기능만 완전히 여러분이 공략하시면 분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분사에는 모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우리 공부했었죠.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분사는 일단 무슨 기능이 있어요? 수식 기능이 있지요. 수식부로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제1강에서 공부했습니다. 관계사 수식부, 분사구 수식부, 전치사구 수식부. 기억하시죠? 그래서 분사는 첫 번째 수식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분사는 부사구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분사는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요 부사구 기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사구 기능이다. 이 부사구라는 말이 뭐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석되면 부사구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나 조건이나 이유나 양보 등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 조건의 if, 이유의 as나 because, 양보의 though나 although, 이런 접속사들이 이끄는 걸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ing나 pp가 다름 아닌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이 될 때 얘를 우리는 부사구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갈 텐데, 자, 부사구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사구 기능이란 얘기는 복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복문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몇 개씩 나오는 거? 두 개씩 나오는 거. 자,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오는 거지요. 이때는 하나는 무슨 절? 종속절. 하나는 무슨 절? 주절이지요. 주절만 두 개여서도 안 되고 종속절만 두 개여서도 안 됩니다. 참. 제 16강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 16강의 동명사 공부와 이 14강의 분사 공부가 이 부분이 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14강과 그리고 16강 CD 동명사 파트를 같이 섞어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복문은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다. 하나는 종속절, 하나는 주절.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어느 게 주절인지 종속절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이끌어주는 것이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주어 동사를 주절, 이렇게 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접속사가 때, 조건, 이유, 양보 중에 어느 하나를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복문이 있을 때 이런 복문을 분사를 사용해서, 뭘 사용해서요? 분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고쳐라라는 문제가 많이 또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단문이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 주절을 그대로 내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속절의 주어 동사를 더 이상 주어 동사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ing나 pp의 모양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분사에서는요, 이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간단해요. 생략합니다. 그 다음 주어는 어떻게 되느냐? 주격 그대로 내렸습니다. 주격 그대로 내렸어요. 단 이 종속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얘를 생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에다가 이제 뭘 얹어서 ing를 얹어서 현재 분사로 만들게 돼요. 자, 내가 아까 16강 동명사하고 비교를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이라도 그때 16강에 가서 공부할 걸 간단히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분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말이죠. 나중에 이제 동명사 파트를 가게 되면은요, 똑같은 복문을 동명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선 접속사를요, 동명사에서는 전치사로 바꾸게 돼요. 주어는 소유격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다가 ing를 결합해서 동명사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6강 가서 공부할 사항이고요. 일단 여기선 분사니까 요 부분만 일단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 주어는 주격 그대로, 그리고 동사는 ing를 얹어서 분사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분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만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형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동사의 완료형 있지요. have pp 꼴 있지요. 그 have pp에다가 ing만 붙인 having pp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료형 분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는 얘가 단순형으로 들어가고 언제는 얘가 완료형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종속절 시제와 주절 시제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종속절 시제와 주절 시제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절 시제와 주절 시제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얘도 현재, 얘도 현재. 아니면 얘도 과거, 얘도 과거. 무조건 같기만 하면은요, 얘는 단순형 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 시제가 주절 시제보다요, 한 시제 앞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앞선다는 얘기죠. 언제냐? 주절은 현재예요.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게 뭐죠? 과거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죠. 이럴 땐 얘가 완료형 분사로 들어갑니다. 또는 주절이 과거예요. 근데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게 뭐죠? 과거 완료가 있지요. 이럴 땐 얘가 역시 완료형 분사 having pp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he died. 그는 죽었다. 얘를 분사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접속사 나가리 시켜버립니다. 자, 주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주격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 과거 시제 같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형 분사? 단순형 분사로 들어가겠지요. 비동사니까 ing 결합해서 being이 됩니다. I being young. 그 다음 he died.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무슨 기능? 부사구 기능의 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지워놓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분사가 요렇게만 되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역시 접속사 생략하겠지요. 그리고요, 주격 그대로 내렸습니다. 주격 그대로 내렸어요. 그리고 주어가 만약에 같으면은요, 생략하는 거, 이것도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요 동사를 주목하세요. 요 동사가 종속절 동사가 다름 아닌 무슨 동사일 때? 비동사일 때가 문제가 돼요. 물론 다른 일반 동사라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비동사일 때만 문제가 돼요. 만약에 단순형으로 들어가면 being이 되겠지요. 또 완료형으로 들어가면 having pp, having been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분사에선 말이에요. 종속절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요. 얘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략 안 해도 돼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략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접속사 생략되지요? 주어가 만약에 같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주어도 생략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비동사라면 이것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만 가지고 이 생략돼 있는 것까지 다 의미를 유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머리 아파합니다. 이 부분이 분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좀 보십시다. A man of wisdom. He can advise. 요 정도의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그는 너에게 충고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주절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A man of wisdom.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냥 명사만 달랑 있지요. 여러분, 명사만 달랑 있는 그런 문장은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명사만 달랑 나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처리할 거냐가 문제인데, 자, 다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사에서는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물론 생략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속절 동사가 비동사일 땐 얘도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략됐을 때가 문제라고 그랬지요. 그럼 생략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캐치해내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I am 비동사죠? a boy. 명사 올 수 있지요. 그죠? I am busy. 나는 바쁘다. busy. 형용사 올 수 있죠. 그죠? I am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진행형이죠. ing도 올 수 있어요. bing 진행형. 그 다음 pp 수동형도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명사만 달랑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pp로 문장이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문장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착안해야 되느냐? 여기 뭔가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착안해야 됩니다.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이 다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걸 착안해서 이 앞에 비동사 생략됐구나. 그럼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는 분사 이론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구나 라는 걸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 더요. 우리 분사하면은 현재 분사 ing하고 과거 분사 pp를 떠올리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세요.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되고 또 명사로 문장이 시작돼요. 정상적인 문장 구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선생님 ing나 pp가 안 보이는데 이게 왜 분사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친구지요. 이 앞에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거,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되는 건 분사 이론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명한 사람이라는 달랑 명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군.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된 거군. 그럼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분사 이론이 개입된 거니까 being이 생략된 거군. 그리고 그 앞에 의미상 주어도 생략된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접속사까지 생략된 거군. 이거를 다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략된 것들을 다 염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접속사 뭐가 좋을까요? 이건 전후 관계를 보고 알맞은 걸 캐치해 줘야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충고를 해줄 수가 있대요. 왜죠? 그는 현명한 자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후의 접속사 as가 나오게 되겠고요. 주어는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he를 끄집어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동사에서 was가 나와야 됩니다.
아, 아니군요. 여기 현재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is가 나오겠지요.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A man of wisdom. 그 다음 주절 그대로 이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사구 기능의 분사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 해볼까요? 예, 여기 좀 보십시다. Sad and weary.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좋은 노래 있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거기에 When you're weary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당신이 지쳐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절 생각하십시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지금. 예, sad and weary. 그 다음 The man went home slowly. 뭐 대충 이 정도로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갔대요. Sad and weary. Sad and weary. 여기에서 말이지요. 지금 sad, 슬픈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weary, 지친이라는 형용사. 두 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형용사만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형용사만 있는 그런 것은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형용사는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 비동사 다음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엔 비동사가 생략된 거고요.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분사 이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being이 생략된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어, 그 앞에 접속사가 다 생략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슬프고 지쳤기 때문에, 괜찮겠죠? 뭐 때도 괜찮고요. 슬프고 지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갔다 해서 이 생략된 걸 다 써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as, 그 다음 주어 같으니까 the man, 그 다음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 was 나오겠지요. sad and weary 나오겠지요. 그 다음 the man을 앞에 썼으니까 이건 대명사 he로 받으면 되겠지요. He went home slowly.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사의 부사구 기능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부사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부사구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때, 조건, 이유, 양보 등의 어느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분사가 바로 부사구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사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복문이 있었지요. 뭐가? 접속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종속절, 그 다음 주어 동사의 주절. 이러한 상태에서 이 종속절 부분을 이제 분사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자, 접속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생략한다 그랬죠. 주어는 어떻게? 그대로 내려 쓰고요. 그 다음 주어가 같을 경우는 생략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이제 ing 단순형이나 아니면 완료형 having pp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시제가 같으면 단순형, 종속절 시제가 하나 앞서면 완료형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는, 비동사일 때는 얘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요.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말들이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시작되면 이 앞에 이게 생략됐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말이에요. 분사에선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접속사가 생략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읽는 독자가 이 접속사를 유추해야 됩니다. 즉, 때로 해석해야 할지, 조건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유로 해석해야 될지, 양보로 해석해야 될지, 이건 전적으로 독자들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가가 글을 쓸 때 이 작가는요, 가급적이면 좀 세련된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접속사를 쓰지 않고
접속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분사로 써주는 게 더 세련된 표현이겠지요.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접속사를 생략하다 보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지 멋대로 해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가의 본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요, 작가가 독자에게 자기의 뜻을 제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세련된 분사 구문을 쓰게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접속사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아이 선상님, 뭐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아, 나도 몰라요. 이렇게 쓴대요, 글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축경모 그대로 내려오겠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ing 이런 현재 어떤 단순형 분사나 또는 완료형 분사 having pp가 등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지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분사 앞에 접속사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요, 접속사 다음엔 반드시 이렇게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영어에선 이렇게 분사 구문 앞에서 접속사를 쓰는 걸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세요. 왜라고요? 작가가 본래 자기의 뜻을 제대로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죠. 즉 나는 때로 썼으니까 니들도 때로 읽어라. 난 이유로 썼으니까 니들도 이유로 읽어 이 짜샤. 이런 맥락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부사구 기능을 지금 살펴봤는데, 자, 연습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이 참 분사를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요, 물론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겠지요. The work finished. 아하. 뭐 간단히 연습 문제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자, the work finished, they went home. 여러분, 이거 분사 구문일까요? 아닐까요? 그 전에 이거 단문일까요? 복문일까요?를 먼저 물어볼게요. 단문은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는 거, 복문은 주어 동사가 2개씩 있는 거죠. 단문이에요? 복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 복문이라고 그래요. 왜죠? 이 선생님, 주어 동사 있네요. 주어 동사 있네요. 복문이지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야, 이 벙신아, 이게 어떻게 주어 동사가 2개씩 있냐? 그럼 하나는 주절, 하나는 종속절인데 어디가 종속절이냐? 종속절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엔 이게 주어 동사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보세요. 그 일이 끝냈다. 이게 만약에 과거 동사라면 그 일이 끝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뭘 끝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의 입장에서는 끝낸 게 아니라 끝내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pp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하나뿐인 단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게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복문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pp예요. 여러분, pp는 늘 뭐와 어울리지요? be, pp 이렇게 어울리지요. 그런데 여긴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분사 이론이 개입된 거지요. ing,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the work은 뭐가 되고요? 의미상 주어가 되지요. 이 주어는 왜 쓴 거예요? 주절주어와 다르니까 쓸 수밖에요. 그럼 그 앞에 뭐만 또 생략된 거예요? 접속사만 생략된 거지요. 예, 여기서는 접속사와 비동사만 생략된 거예요. 이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끝마쳐졌을 때 그들은 집으로 갔다. 괜찮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when, 주어는 the work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에서 was가 나와야 되겠지요. was finished.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복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이 선생님, 이거 일일이 이거 생략돼 있는 거 따져보고, 이거 생략돼 있는 거 따져보고, 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 이거 다 이거 골치 아프게 이거 따지면서 독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정석이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독해하는데. 우리는 빠른 독해가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빠른 독해를 하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제1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나중에 저 16강 동명사에 가서도 또 나오게 돼요. 아마 저이 CD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동안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올 텐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옛날 제1강에서 한 문장 속에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때는요, 하나는 이렇게 제대로 동사의 모양으로 표시해 주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분사나 또는 이렇게 과거분사나 이런 걸로 표시해 준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물론 문법적인 요소는 띄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뭐로 해석해버려라? 그냥 동사로 해석해버리라 그랬지요. 이것도 동사로 해석하고 이것도 동사로 해석하고 단 그 사이에 뭘 집어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를 연결시키라 그랬지요. 잘 보세요. 여기 finished가 있지만 말이죠. 사실은 이 앞에 비동사가 생략된 거니까 결국은 이 pp라고 하는 것도 동사의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비동사 생략됐다는 거 따지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접속사 생략됐다는 거 따지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얘를 뭐로? 얘를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 일이 끝마쳐졌다. 단 이건 수동형의 pp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끝마쳐졌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갔다.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동사의 모양이 나오는 게 제1동사라고 했고, 그리고 이런 투부정사나 분사나 동명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제2동사라고 했죠. 1동사가 먼저 나오든 2동사가 먼저 나오든 어느 게 먼저 나오든 관계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다 동사로 해석될 거니까 단 그 사이에 이런 연결사,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만 한번 집어넣고 매끄럽게 내려가 보자 그랬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요거 몇 동사예요? 2동사지요. went가 몇 동사예요? 1동사지요. 다 동사로 해석해버리세요. 그 일이 끝마쳐졌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걸 무시하고서도요,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부사구 기능에 이어서 수식 기능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좀 전에 부사구 기능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기능, 수식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수식 기능은 우리가 처음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거기에서 이미 다뤄본 적이 있었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관계사 수식부, 그리고 분사구 수식부, 그리고 전치사구 수식부, 이 세 가지 수식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다. 이거를 영어로 옮길 때 주어, 수어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주어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수어가 나의 친구이다지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수식부니까 이 부분은 일단 분사구 수식부, 즉 수식 기능이 있는 분사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관계대명사 수식부를 쓸 수도 있겠지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수식부를 한번 써보도록 해봅시다. 자, 선행사가 뭐예요? 수식받는 말, 그 사람. 자, the man이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관계대명사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들어가요?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누가? 그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관계사 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동사 따라올 겁니다. 동사가 뭐예요? 둘러싸여 있는 거죠. 둘러싸여진 거지요. 그러니까 수동형이 돼서 is surround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urround, 둘러싸다, 에워싸다의 pp, surrounded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자, by the childr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부가 완성이 된 부분이고요. 이제 수로 나의 친구이다, is my frien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단문이에요? 복문이에요? 복문이지요. 그래서 얘를 단문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선행사 the man 그대로 내려오고요. 같은 거니까 하나쯤 지워도 되겠지요. 얘를 지우는 대신 나머지가 무슨 형태를 취해줘야 돼요? 역시 수식부의 형태를 그대로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사구 수식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비동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여기에 ing,
being 현재 분사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being surrounde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by the children, 그 다음 is my friend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다른 단문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 더맨 내려오고요. 자, 지우고요. 자,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비동사도 지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surrounded만 남습니다. 그죠? surrounded. 그러나 얘도 뭐예요? 수식부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식부라고 봐야 되겠지요. 어떤 형태의 수식부예요? 그렇지요.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 분사고 그 다음 surrounded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 둘 다 분사구 수식부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부사구 기능에서 공부했을 때 이 분사를 말이죠. 문법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제1동사, 제2동사로 구별해서 직독직해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원칙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겠죠. 사람, 어떤 사람? 수식부한 사람.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1동사, 2동사로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뭐가 1동사예요? 뭐가 2동사예요? being이 여기서 2동사가 되겠네요. 분사니까. 그 다음 surrounded도 역시 분사니까 2동사가 되겠지요. 뭐가 1동사가 돼요? 여기에 나오는 is 얘가 1동사가 될 겁니다. 자, 1동사와 2동사 어느 게 먼저 나오든 관계없이 다 뭐로 해석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동사로 해석해버리라고 그랬지요. 다 동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단 1동사와 2동사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어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가봅시다. 그 사람은 being surrounded by the children,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요. 다시 그 사람이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1동사, 2동사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요, 수식 기능이건 부사구 기능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직독직해를 쉽게 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사구 기능의 분사는 어떤 거였어요? 때, 조건, 이유, 양보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분사였죠. 그런데 그 부사구 기능일 때의 분사는 복문 전환하면 뭐가 나와요? 때, 조건, 이유, 양보 등의 접속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식 기능이 있다라고 봤을 때 분사는 복문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관계대명사로 복문이 나온다는 점, 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식 기능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보어 기능으로 건너가야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보어 기능이 있는데 이 보어 기능이라고 하는 거, 보어 기능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뭐예요? 첫 번째 주격 보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 주격 보어, 추가 주격 보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사실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것은 뭐일까요? 이거 예전에 공부했죠. 오형식 이론의 비밀, 이거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자면, 여러분, 오형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원래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는 복문이 어떻게 된 거? 단문이 된 것을 의미했죠. 자,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는 뭐만을 쓰는 걸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래요. 투 부정사만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적 보어에 투 부정사가 아니라 기타 명사,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또 분사도 올 수 있거든요. 이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앞에 to be가 생략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바로 목적 보어에 이렇게 분사가 올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이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분사, 보어 기능의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형식에서 목적어는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로서 늘 주어로 해석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말이지요, 이 추가 주격 보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주격 보어의 정의를 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세요. 여러분,
he is 주어 동사만으로 지금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를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장이 완전해질 겁니다. 자, 그는 책을 읽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reading이라고 하는 ing, 이 현재 분사는 주어 동사만으로 불완전한 상태를 얘가 들어가 줌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완전해졌죠. 그래서 이때 reading이 문장의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하게 보충해줬다 해서 이걸 보충해준 말 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문장의 완전함을 위해서 보충해주는 말이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격보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책을 읽고 있는 건 누구의 상태예요? 주어의 상태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격보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He is. 문장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Surrounded by his sons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엔 surrounded pp네요. 과거 분사 pp. 역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불완전한 상태를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문장이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물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일 거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라는 것,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분사가 이렇게 주격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격보어는 왜 필요하냐? 문장의 완전함을 위해서 주격보어가 필요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추가 주격보어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 다시 지우고요. 추가 주격보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추가 주격보어. 아이고, 추가. 아이, 아줌마 여기 공깃밥 추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추가라고 하는 건 뭔가 더 붙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십시다. He sat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물어볼게요.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불완전하대요. 왜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마침표가 없잖아요. 이런 썰렁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장이 완전하죠. 의미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어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보어가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이 여기 붙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책을 읽고 있다라는 현재 분사가 있는데 누구의 상태예요? 당연히 주어의 상태겠지요. 그럼 주어의 상태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격 보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어가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죠. 문장이 완전했으니까. 그런데 안 필요했는데 주격 보어가 더 붙었다, 추가됐다 해서 얘를 바로 추가 주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ing 현재 분사 추가 주격 보어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뭐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와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동작은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동시 상황. 다른 말로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요 말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제1동사, 2동사는 또 적용이 됩니다. 뭐가 1동사예요? 그래요. set 1동사. reading이 몇 동사? 2동사. 다 동사로 해석해버리세요. 뭐뭐 하면서라고 이거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부대 상황이라는 거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동사로 해석해버리세요. 단 그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자,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그만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도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사용 빈도가 높은 독해 기법이 1동사, 2동사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ng 현재 분사,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 ing, 또 우리가 알고 있는 pp 과거 분사,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 다 문법적 기능들이 각양각색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법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1동사, 2동사로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직역해 내려가는 이 방법은요, 영어에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100% 적용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독해 비법이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독해 그 실력이 판가름이 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분사 추가 주격 보호를 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를 보자면, 여러분 현재 분사 추가 주격 보호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과거 분사 추가 주격 보호도 나올 법하겠지요. 자, 보십시다. He sat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역시 문장 완전하지요. 보호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surrounded 역시 PP 과거 분사지요. by his sons 이렇게 되겠죠. surrounded PP입니다. 즉 아들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거 누구의 상태예요? 주어의 상태니까 역시 주격 보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장이 여기까지 완전했었습니다. 보호가 필요 없는데 덧붙었지요. 그래서 얘도 역시 뭐예요? 추가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말해요. 이번엔 과거 분사 PP 추가 주격 보호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는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뭐한 채로? 아들들에 의해 둘러싸여진 채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역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상황과 말이지요. 아들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해서 역시 동시 상황 그리고 부대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몇 동사, 1동사, 몇 동사, 2동사 시작.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들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끝입니다. 추가 주격 보호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추가 주격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요,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즉 부사구 기능, 수식 기능, 보호 기능 제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1동사, 2동사의 독해 비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이제 잠시 후에 말이죠. 이 분사에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말이죠. 분사의 어떤 그 분사만이 갖는 어떤 특징 중에요.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인데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는 부사구 기능을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부사구 기능이 뭐였어요? 때나 조건이나 또는 이유나 양보 등의 어느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였지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간략히 보자면 말이죠. 여러분,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있고 종속절이죠. 그 다음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복문이죠. 얘를 분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했죠? 접속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주격 그대로 내렸었지요. 그 다음 동사가 이제 뭐와 결합해서 ing와 결합해서 들어가는데 시제가 같으면 단순형, 다르면 완료형 having pp 이렇게 썼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 주절은 그대로 왔지요. 자, 그런데 이때요 말이지요. 이 종속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얘를 물론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의미상 주어,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왜 생략하는 거예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한 거지요. 이럴 때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일반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분사.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주어가 서로 다를 때가 있지요.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격을 생략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해서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사가 나오겠는데, 자, 이렇게 나가겠지요.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있는 경우, 즉
의미상 주어가 있는 경우. 왜 있는 거야? 주절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쓴 거죠.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있는 걸 우리는 독립분사라고 얘기해요. 어이 선상님, 뭐 그렇게 거창한 말을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독립이라고. 여기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좀 이거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쪽 칠판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자, 여기 제가 아까 여기까지 올 걸 좀 생각을 못해서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제목을 미리 써버렸어요. 무시하세요.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부분만 잘 보세요.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 As the boy was honest. 그 소녀는 정직했기 때문에 얘를 he로 받아서 he was loved by all. 그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걸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 지금 얘를 단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 생략, 주어 같지요. 같으니까 생략됩니다. 얘가 뭘로 들어가요? being으로 들어가겠지요. being honest. 자, 그 다음 이제 주절주어를 he를 쓰면 안 되죠. the boy와 같아서 이건 생략했지만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the boy로 다시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The boy was loved by al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때 being이 바로 무슨 분사예요? 독립분사예요? 아니면 일반 분사예요? 이게 바로 일반 분사입니다. 일반 분사예요. 자, 일반 분사는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 주어가 생략된 거.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 접속사 생략된 거. 정직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이게 말이 되니까 접속사 이후에 접속사가 생략돼서 얘를 무슨 기능? 부사구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단 부사구 기능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얘를 부사구 기능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정직한 그 소녀는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해도 말 되지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기능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수식 기능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사구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접속사로 복문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수식 기능으로 봤을 때는 관계대명사로 복문이 나오겠지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써지나요? 관계대명사로 복문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놈의 일반 분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왜 여러분 분명히 부사구 기능과 수식 기능은 분명히 다른 기능인데 왜 이것이 공유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어차피 분사라고 하는 하나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부사구 기능, 수식 기능이라고 하는 즉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 속에는 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사지만 부사구 기능, 수식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이 일반 분사는요, 이 두 가지 기능을 always, 항상 이 두 가지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시간에 명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날아갔네요. 잠시 지우개를 가지러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자, 지우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무슨 기능? 이놈의 일반 분사라고 하는 거. 일반 분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주어가 서로 같아서 이 의미상 주어를 생략한 거지요. 이게 일반 분사고 이 일반 분사는 부사구 기능, 수식 기능을 늘 항상 공유할 수 있다. 명심하세요. 물론 얘도 몇 동사? 2동사지요. 그리고 얘를 몇 동사? 1동사로 봐서 그냥 직역해도 상관없어요. being honest, 정직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사랑받았다. 이렇게 내려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지울게요. 자, 사랑이 날 아프게 해요. 사랑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이번엔 뭘 볼까요, 이제?
그래요. 독립분사라고 하는 걸 볼 거죠. 독립분사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여러분? 종속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죠. 달라서 의미상 주어를 분사 앞에 써준 게 독립분사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독립분사의 정의.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 주어, 동사. 그런데 이 주어와 이 주어가 어때?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의미상 주어가 그대로, 즉 의미상 주어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동사가 분사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이 독립분사의 정의였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좀 보십시다. 좀 아까 했던 걸로 바꿔볼까요? As the boy was honest. 이번엔 주절 주어를 they로 한번 바꿔봅시다. They loved him.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 그 소녀는 정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대요. 얘를 이제 분사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접속사 생략. 주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the boy 주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지요? 그 다음 이제 was가 뭘로 들어가요? being으로 들어가지요. being honest. 그 다음 주절은 그대로 와서 they 뭐 하는 겁니까 지금? They loved hi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being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the boy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가 있죠. 얘가 바로 뭐예요? 독립분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의미상 주어가 없었던 일반 분사는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을 공유했어요?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을 공유했죠. 그러나 이번에 이 being honest도 과연 그런지 보세요. 자, 수식 기능으로 봐요. 수식 기능, 뭘 수식해? 얘를 수식하겠지요. 정직한 그 소년.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말이 이상합니다. 그죠? 얘는 수식 기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소년이 정직했기 때문에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즉 이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접속사가 생략된 걸로 보는, 다시 얘기해서 이 독립분사는 무슨 기능만, 부사구 기능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독립분사 이 말의 정의는요 별거 아니에요. 독립이란 말이 붙어서 무슨 3.1절 날 대한독립만세 할 때 그때 붙여진 분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수식 기능, 부사구 기능, 보어 기능 중에서 이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는 이 분사는 그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부사구 기능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독립분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말이지요. 분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으면은요, 이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부사구 기능, 때, 조건, 이유, 양보 이 중에 어느 하나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몇 동사는 적용이 돼요. 이동사, 일동사 시작. 그 소녀는 정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만병통치약 일동사, 이동사는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립분사의 정의와 그 해석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대상황 분사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부대상황 분사구문.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부대상황 분사구문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래요. 추가주격보어에서. 현재분사 추가주격보어, 과거분사 추가주격보어,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는 현재분사 추가주격보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되는 과거분사 추가주격보어, 얘도 사실 다 뭐였어요? 부대상황, 동시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대상황 분사구문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동작이,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뿐이기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물론 일동사, 이동사의 독해법은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요, with로 표현되는 부대상황을 하나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He wa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And 그리고 his wife was knitting beside him. 벗어나나요?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옆에서 뜨개질하고 있었다. knit,
KNIT, knit, 뜨개질하다지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분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He was reading a book.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단문이 되려니까 접속사 지워지죠. 주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His wife 그대로 들어가고요. was가 이제 being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being knitting 이렇게 되는데 이땐 조심해야 됩니다. being knitting 뭐예요? ing 겹치지요. 이럴 때는 반드시 being을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knitting 이렇게 됩니다. knitting beside him.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때 knitting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his wife가 뭐예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부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knitting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 앞에 뭘 쓸 수 있냐면 wit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부대 상황이라 그랬어요. 동시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의미상 주어 앞에요. with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안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안 써도 되는데 왜 쓰느냐? 아, 이거는요. 얘가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한테 쉽게 보여주기 위한 편의상의 방법이에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쓴 것은 편의상의 방법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선생님, 영어의 모든 부대 상황에는 다 그 with를 다 쓸 수 있나요?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좀 봐요. 아까 추가 주격보에서 이거 했었죠. He sat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뭐 한 채로? 뭐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reading a book. 자, 이것도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와 책을 읽고 있었던 거 두 가지 동작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부대 상황이지요. 그럼 이 앞에 with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여기 왜 쓰느냐?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부대 상황이면서 그 앞에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 독립분사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때 그 앞에 with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의미상 주어가 없기 때문에, 즉 독립분사는 아니기 때문에 설사 부대 상황일지라도 with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석상에서 중요한 겁니다. with가 나오면 이거를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쓴, 즉 편의상의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세요. 해석할 때는요. 분사에서 with가 나오면은요. 해석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시고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뜨개질하고 있었다. 역시 1동사, 2동사로 접근해도 그만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ith로 표현되는 부대 상황까지 봤는데요. 좀 더 많은 독해 연습들이 필요할 거예요.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 분사, 우리가 배운 3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독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